최근 발표된 새 순위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민자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세계 5대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순위는 이주 통합 정책 지수인 미그레이션 인터그레이션 폴리 인덱스, 통칭 MIPX가 5개 대륙 52개국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국제 점수표를 발표하며 공개되었습니다. 캐나다는 8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 신규 이민자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 안전을 강조하는 포괄적이고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인정받아 상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엇은 대학교의 캐나다 익셀런스 리서치 체어, 통칭 CERC인 안나트리안다필리두 씨는 MIPX의 점수는 신규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잘 그들을 지지하거나 혹은 방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라며 이 지표는 장기적으로 실적을 비교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다른 나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MIPX 지수는 통합정책의 국제적인 벤치마킹으로 정책 입안자, 시민사회, 연구자 및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은 신규 이민자들이 얼마나 쉽게 일자리를 찾고 언어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소속감을 키우고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MIPX의 연구 책임자인 토마스 허들스턴은 영어권 국가들 중에서 캐나다는 보다 매력적이고 포괄적인 글로벌 목적지가 되어가고 있다. 라며 호주, 영국, 미국과 같은 이전 최상위국 국가들을 대신하고 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캐나다의 종합점수는 난민 신청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2017년 시민법 개선으로 지난 2015년 발표되었던 종합순위 6위에서 2계단 상승했습니다. 이민자 친화적인 나라 1위는 스웨덴으로 이하 상위권에 위치한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연말 시즌을 맞이하여 가격 1+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신 분께 특별 1+1 프로모션 코드가 전송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매장을 방문한 뒤 브랜드 사이즈 이상의 핸드크래프트 음료를 주문하시며 프로모션 코드를 보여주면 음료 하나를 무료로 더 드립니다. 프로모션 코드를 직원에게 직접 보여줘야 해 온라인 주문으로는 1+1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 전까지 스타벅스 음료를 1+1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전 이벤트에 이미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프로모션 코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000명 가까이 되는 코로나19 보위원군이 다음 주 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존 호건 BC주 주지사는 8일 본인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이 도착했다. 라며 다음 주 안에 고위험군 4,000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존 호건 주지사는 BC주 보건당국과 함께 9일 오후 3시 30분에 있을 코로나19 백신 계획 브리핑에 참여하여 자세한 계획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보니 헬리 보건관은 일전에 화이자 백신이 다음 주까지 도착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4,000명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향후 몇 달 동안 점점 예방 접종 대상을 확대해 백신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초기에는 백신이 충분치 않다. 그래서 입원 가능성이 더 높고 사망률도 더 높은 취약계층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두 쇼핑객의 열띤 논쟁이 벌어지는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쇼핑객은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했고 다른 쇼핑객은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동영상을 촬영한 록산다는 지난 수요일 제인앤 윌슨 월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이와 같은 문제를 마주했다고 합니다. 록산다는 다른 섹션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라인이 너무 길어져서 바닥에 화살표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다른 여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며 그녀를 가로막고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선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그녀를 향해서 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록산다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었고 누가 옳지 못한가에서 계속되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살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것에 대해 마스크를 벗고 기침을 한 것은 더욱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분증 열쇠처럼 우리가 집을 나설 때 앞으로 꼭 필요하게 될 목록이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바로 백신 접종 증빙카드입니다. 크리스틴 엘리엇 온타리오 보건장관은 기자들에게 온타리오주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증빙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 목적과 업무 목적을 위해 또는 극장과 영화관 또는 우리가 최악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라고 카드에 대해서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엘리엇은 또한 예방접종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정상으로 돌아가면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즉시 보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취약계층과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과 복용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추가 세부 정보가 최신의 의학적 조언과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예방접종은 장기요양 가정거주자와 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직원들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2월 8일 화요일 저녁 리버티 빌리지 인근 여러 개의 노숙자 텐트에 불이 나는 사고로 한 50세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길은 오후 5시 30분쯤 킹스트리트 웨스트 인근 프레이저 에비뉴에 있는 공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토 경찰 에드워드 파크스는 12월 8일 오후 5시 27분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명이 전화를 걸어 프로판 탱크가 불에 타 폭발하고 있다 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화재 원인과 그에 따른 폭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토론토 소방대원은 최초 신고 후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적어도 3개의 텐트에 불이 난 것을 확인했으며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불을 낸 사람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화재 현장 근처에 있던 사람이 SNS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최소 한 건의 폭발이 포착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토론토에서 많은 사람이 야외 생활을 선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화재가 이슈가 되었는데요. 토론토 소방대원은 지난 주말에만 토론토 내 노숙자 텐트에서 적어도 9건의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또한 토론토에서는 12월 7일 기준 올 한 해 동안 226건의 텐트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중 한 건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